약 20일 남은 구속기간이 끝나면 풀려날 거라 여겼다가 뜻밖의 선고일자가 잡혔기 때문일까요? 윤석열 피고인 측은 특검의 구형에 헛웃음을 짓고 검사들에게 손가락질까지 하고 법원에도 승복하기 어렵다는 으름장을 놓으며 이상한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무려 1시간가량 이어간 윤 피고인의 최후 진술에선 특히 아내도 구속돼 있는데 집에 가서 뭘 하겠냐는 식으로 말한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신에 대한 구형을 기다리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 측이 징역 10년형을 요청하자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휴정 시간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 삼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특검팀 파견 검사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다른 사건은 안 하냐, 이제 원대 복귀하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3시간에 걸친 변호인들의 변론이 끝나자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적어온 최후 진술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시작하더니 국무위원들을 일부만 부른 이유에 대해선 국회에 군 병력을 적게 투입하기 위해서란 논리를 동원했습니다. 평상시처럼 국무회의를 하면 절대 보안 유지가 되지 않아 계엄 선포 사실이 알려졌을 것이고 그러면 국민 불안으로 혼란이 야기돼 병력을 더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궤변이었습니다. 막바로 내란몰이 하면서 관저에 밀고 들어오고 얼마나 대통령을 가볍게 생각하면 그러겠냐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변호인들은 결심 공판인 오늘도 선고를 늦춰보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증인인 최상목 전 부총리, 이상민 전 장관 등이 출석하지 않자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조태열, 이상민, 최상목 3인 증인 중 최소 2인에 대해서는 신문을 완료하고 결심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의사입니다. 오늘 증인 출석해서 신문이 진행되지 않으면 모두 취소하고 정리를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채택한 피고인 측 증인들에 대한 채택 결정 모두 취소합니다. 180여 개 증거에 대한 서증 조사도 진행하면서 추가 변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가 증거를 180개 정도를 제출을 했는데 증거 조사는 하지 않고 진행을 하실 것이라는 생각이십니까? 피고인 측에서 증거 신청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제 추가 증거 제출로 인해서 소송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소송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시간 가까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필요할 경우 추가 변론 기일을 잡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고 윤 전 대통령 구속 만료 이틀 전인 1월 16일로 예고한 선고 기일을 변경하진 않았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관저에서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한 지 5달 만에 열린 결심 공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도합, 징역 10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체포방해 혐의 징역 5년,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의 허위 사실을 전파하도록 한 혐의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 징역 2년입니다. 특히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선 중무장한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한 전례 없는 범행이라며 양형 기준보다 무거운 형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행위로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은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본인의 범행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기는커녕 그 불법성을 애써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11명의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를 진행한 건 대통령 독선을 방지해야 하는 또 다른 9명의 국무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군사정권의 사례도 들었습니다. 국무회의장에 병력을 배치하여 국무위원들을 강압함으로써 비상계엄 확대를 의결하게 하는 것은 국무회의 심의권을 배제하여 국무회의의 권한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선고가 선행돼야 한다고 재차 반발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대한 사법적 평가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외신에 배포한 입장이 허위인지 등을 가릴 수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윤 전 대통령 역시 혐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는 당시 야당의 전행 때문이라는 체포방해 사건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주장까지 되풀이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예, 일단 지난 기일에 오늘 증인 출석해서 신문이 진행되지 않으면 모두 취소하고 정리를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채택한 피고인 측 증인들에 대한 채택 결정 모두 취소합니다. 재판장님, 취소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더 이상 의견 진술 듣지 않겠습니다. 일단 오늘 증인들 출석하지 않으면 모두 철회하고 취소하는 것으로 정리한다고 지난 기일에 말씀드렸는데 취소해도 문제 없으시겠습니까?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그 조태열의 연락처도 재판부에 메일로 별도로 제공을 드렸고 이상민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조태열, 이상민, 최상목 3인 증인 중 최소 2인에 대해서는 신문을 완료하고 결심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의사입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19일 제출한 약 700여 개 증거 목록 중에 앞부분 헌재와 관련한 180여 개 증거를 12월 22일에 제출을 하였고요. 추후 남은 500여 개 증거도 거의 다 취합하였기 때문에 차주 초 바로 제출하겠으니 별도 서중조사 기일을 잡아서 남은 증인신문과 함께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기일에 오늘 증인 출석해서 신문이 진행되지 않으면 모두 취소하고 정리를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채택한 피고인 측 증인들에 대한 채택 결정 모두 취소합니다. 재판장님, 취소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더 이상 의견 진술 듣지 않겠습니다. 재판님,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견 요지는 지금 피고인 측에서 신청한 증거들, 지난 12월 22일에 신청한 증거들 보면 대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이나 쟁점과 관련이 없거나 제출된 증거와 중복되는 것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피고인 측에서 지금 향후 제출할 증거도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 제출 예정인 증거들도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증거 신청으로 인해 선고 일정에 영향이 없도록 소송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